모단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본문 내용을 살펴보고 읽고 풀이하며 속뜻을 알아봤습니다. 근데 그때 배웠던 단어들이 앞글자와 뒷글자 사이에 어떤 관계가 성립합니다. 우리 한자어뿐만 아니고 국어, 영어, 중국어, 독일어 세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언어들은 앞말과 뒷말 사이에 특수 관계가 나름 성립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국어 시간에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이런 말 들어봤을 겁니다. 또는 품사상으로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런 말도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한 문장 성분을 가지고 어떤 관계로 짜여져 있는지 이런 것을 단어의 짜임이라고 하거든요. 그 단어의 짜임은 크게 나누어서 주어, 서술어로 이루어진 주술관계, 서술어와 목적어의 관계인 술목관계, 그리고 서술어와 보어의 관계인 술보관계, 그리고 앞말과 뒷말이 서로 비슷한 말이거나 반대말로 이루어진 병렬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말이 뒷말을 꾸며주는 수식관계, 이렇게 크게 나누어 5가지가 있습니다. 그 5가지 중에서 오늘 배울 단어의 짜임은 병렬관계와 수식관계예요. 지난 시간에 본문에서 34쪽에 있는 본문 단어 중에서 그 단어들이 병렬관계로 이루어진 것과 수식관계로 이루어진 단어들이 주로 이루어졌는데 그 단어들을 다시 한번 풀이하면서 무슨 관계인지 한번 설명해 주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의 짜임은 병렬관계입니다. 병렬관계, 자,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가 읽어볼까요? 성분이 같은 말들이 나란히 놓여 이루어진 단어. 여기서 나란히 놓여 있다라는 말 자체가 병렬이란 뜻입니다. 병렬의 의미는 병자가 나란할 병자입니다. 나란할 병자의 열자는 늘어놓았다라는 의미의 벌릴 열자예요. 병렬, 나란할 병자의, 그리고 열거한다, 늘어놓다 그럴 때 벌려놓았다, 그래서 이게 병렬입니다. 나란히 늘어놓았다는 뜻입니다. 늘어놓는 방법에도 2가지가 있습니다. 이 아래에 1번과 2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나란히 늘어놓는 방법 첫 번째 거는 뭐냐? 서로 비슷한 의미의 한자로 이루어진 경우. 지난번에 우리가 신체, 우주 배웠었는데 신체는 몸 신자와 몸체자로 몸이라는 뜻을 지닌 글자가 2개가 똑같았죠. 뜻이 똑같은 거였죠. 이렇게 서로의 뜻이 똑같은 의미로 만들어진 것을 병렬관계라고 합니다. 비슷한 의미인 거죠. 비슷하거나 똑같은 의미. 우주도 마찬가지였죠. 지부, 집주 둘 다 집을 뜻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지부자나 집주자나 음은 다르지만 서로의 뜻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의미의 한자끼리 만나서 단어를 이룬 것, 이걸 병렬관계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비슷한 의미로 이루어진 단어가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사단원에서 배웠을 때 형성문자 만들 때 바다 해자에 바다 양자를 배웠었죠. 둘 다 뜻이 바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물론 큰 바다와 작은 바다로 나뉘어지긴 하지만 둘 다 바다를 의미하기 때문에 같은 의미였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의미의 한자로 이루어진 거였죠. 그리고 뭐 일상생활에 보면 거대하다, 클 것자에 큰 대자, 이것도 크다라는 의미로 같은 뜻이죠. 둘 다 크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니까 이것도 비슷한 의미의 한자로 이루어진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2번째, 서로 상대되는 의미의 한자로 이루어진 경우도 병렬관계에 속합니다.
서로 상대된다라는 얘기는 서로 의미가 반대된다는 뜻이에요. 상대어라는 얘기는 반대말이란 뜻입니다. 여러분들 밑에 단어 먼저 볼까요? 있을유, 없을무. 뜻이 하나는 있다이고 하나는 없다이니까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서로 반대말이죠. 반대. 그리고 갈 것자와 올래자. 하나는 가는 것이고 하나는 오는 것이니까 의미가 역시 서로 반대가 됩니다. 이렇게 반대가 되는 의미의 한자로 이루어진 경우도 역시 병렬관계에 속합니다. 이 외에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단어 중에도 상대되는 의미의 한자가 있죠. 살펴보면 큰 대자와 작을 소자, 크고 작다, 크고 작다. 그러니까 서로 반대말이죠. 이것도 병렬관계에 속합니다. 또 하늘과 땅, 하늘천, 땅지에서 하늘과 땅. 이것도 역시 서로 하늘과 땅이니까 서로 상대가 되는 그런 단어가 되겠죠. 뭐 왼쪽과 오른쪽, 왼자자에 오른오 이렇게 서로 상대가 되는 반대말 이런 것들이 다 무슨 관계에 속하냐면 병렬 관계에 속합니다. 단 병렬 관계 중에서 두 개로 또 세분화돼서 비슷한 의미냐 상대되는 의미냐로 나뉘어질 뿐입니다. 다음은 수식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식관계라는 것, 여기 수식관계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죠. 수식관계는 뭐냐? 꾸며주는 말과 꾸밈을 받는 말로 이루어진 단어. 수식한다라는 거, 수식어, 피수식어 이런 말 쓰거든요. 그래서 수식어라는 것은 꾸며준다는 뜻이고 피수식어는 꾸밈을 받는 말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많이 쓰이는 우리 국어를 한번 떠올려 보면 맑은 하늘, 맑은 하늘. 그러면 하늘은 하늘인데 어떤 하늘인지 앞에서 맑은이 하늘을 꾸며준 겁니다. 그죠? 예쁜 아기, 예쁜 아기 그러면 아기를 예쁜이 꾸며준 거예요. 아기가 예쁜 아기도 있을 수 있고 미운 아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어떤 아기냐, 어떠한 어떤 상황을 설명해 주는 말이 앞에 와서 뒷말을 꾸며줍니다. 아래 예시 단어를 우리 본문에서 배웠던 단어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청풍. 청풍이 맑을 청자의 바람풍이었죠. 막다 바람. 막다 바람 그러면 해석이 이상하죠.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맑은 바람. 맑은 바람 그랬어요. 바람이 불어오는데 맑고 상쾌한 바람이란 얘기죠. 바람은 바람인데 따뜻한 바람이 불어온다. 그러면 온풍이라는 표현을 쓰죠. 온풍기. 온풍. 따뜻한 온자를 써서 바람풍을 쓰면 따뜻한 바람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이럴 때는 온자가 바람풍을 꾸며주는 겁니다. 또는 여름에는 날 더울 때는 에어컨 같은 데서 차가운 바람이 나오죠. 그럴 때 냉풍, 찰냉자를 써서 냉풍, 차가운 바람이 나온다. 그래서 냉풍이라는 단어, 이것도 역시 차가울 냉자가 바람풍을 꾸며주죠. 어떤 뒤에 나온 명사나 이런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그런 말이 꾸미는 겁니다. 자, 뒤에 단어 하나 더 볼까요? 유성, 흐를 유자의 별성이니까 이걸 해석을 뭐라고 하면은 흐르는 별이야.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근데 흐르는 별은 우주 공간에 순식간에 떨어지는 별, 별똥별을 의미하긴 했지만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흐르는 별입니다. 하늘을 흘러가듯이 떨어지는 별이었죠. 그래서 흐르는이 별을 꾸며줬어요. 이것처럼 이렇게 앞에서 뒷말을 꾸며줍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 이럴 때는 뭐라고 그래요? 미인이라고 그러죠. 아름다울 미자에 사람인자 해서 아름다울 미자에 사람인자를
꾸며주면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이 사람을 꾸며준 겁니다. 어떠어떠한이라고 해석되는 것이 수식어가 되고 뒤에 나온 말은 꾸밈을 받는 말이 됩니다. 본문에 나왔던 단어 중에 명월이 있었죠. 밝을 명, 달월. 이럴 경우 무슨 자를 꾸며주는지 알 수 있겠죠. 명자는 박다였고 월자는 달월이었습니다. 달은 달인데 어떤 달이란 뜻이에요? 밝은 달이죠. 그래서 박다가 달월자를 꾸며준 겁니다. 그리고 청운이 있었어요. 청운, 푸른 구름. 청운, 푸를 청자가 구름 운자를 꾸며줍니다. 그래서 푸른 구름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푸를 청자가 구름을 꾸며주니까. 그래서 푸른 구름. 이런 식으로 앞말이 뒷말을 꾸며주는 예가 우리 주위에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병렬관계와 수식관계의 짜임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36쪽에 나온 단어들을 배우겠습니다. 교과서 36쪽에 보면 그림으로 보는 한자에서 이렇게 같은 종류의 의미를 지닌 그런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에 보면 가족들의 명칭 또는 사람들의 성별과 관련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자, 남녀노소. 남녀노소라고 의미되어 있죠. 남자남, 여자녀, 늙을노. 원래는 늙을노인데 여기서 노와 소자 중에서 단어를 두 개로 했을 때는 앞에 오기 때문에 노로 있습니다. 발음상. 노, 소. 남녀노소. 남자와 여자, 늙은이와 젊은이. 남자와 여자는 서로 반대말이고 노인과 늙은이와 젊은이도 역시 뭐예요? 서로 반대말이죠. 이렇게 반대말끼리 쭉 나열해 놓은 것을 병렬관계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옆에 단어를 보면 형제, 자매, 형제, 자매. 형제, 형과 아우 서로 반대말이죠. 남자 형제한테 보통 형제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자매라는 것은 여자 형제한테 일컫는 말입니다. 언니와 여동생. 여기서 자자는 언니를 의미하고 매자는 여동생을 의미합니다. 여동생 매자예요. 형제, 자매. 이것도 형제, 자매도 어떤 형제, 자매가 같은 종류의 가족관계를 표현하는 말들이라서 이것도 역시 병렬관계에 속합니다. 그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보는 한자. 그 다음 단어 볼까요? 산천초목. 산천초목. 산산, 내천, 풀초, 나무목. 이런 글자들이었습니다. 산천초목. 산과 내와 풀과 나무라는 뜻으로 자연을 이루는 말. 지난번에 산천만 나와도 자연이라고 했는데 다 자연과 관련된 자연 현상과 관련된 그런 글자들끼리만 모아놓은 것입니다. 같은 주제끼리 모아져 있는 거죠. 산천초목. 그 다음에 옆에 그림 볼까요? 이거는 하늘에 떠 있는 어떤 별들과 관련이 있죠. 우주 공간에 있는 것들이죠. 같은 종류가 되겠죠. 앞에 나온 산천초목과 뒤에 나온 단어는 좀 같은 자연현상이라 하더라도 조금 성향이 다르겠죠. 자, 일월성신. 일자는 해일자였고 월은 달월자였죠. 성은 별성자였습니다. 신도 별신자입니다. 일월성신. 일월성신은 전부 다 해와 달과 별들을 의미하는데 이 별성자와 별신자는 둘 다 별을 의미하니까 비슷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해석이 나와 있어요. 일월성신, 해와 달과 별을 통틀어 이루는 말. 이렇게
같은 종류의 성격을 지닌 단어들끼리 이렇게 그림으로 살펴본 글자들입니다. 자, 다음은 역시 36쪽 아랫부분에 나오는 뜻이 서로 상대되는 한자를 배웁니다. 거기에 보면 옳을시 아닐비,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표현할 때 씁니다. 그래서 옳을시 아닐비자는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 어떨 때 쓰냐면 왜 시비 걸어? 나한테 시비 걸지 마. 이런 말 많이 쓰죠. 시비 건다, 시비 걸지 마라 그럴 때 시비가 바로 이 옳을 시자와 아닐 비자를 쓰는 겁니다. 시비 걸다 할 때 이 시비는 옳고 그름을 따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비를 가린다라는 표현도 씁니다. 시시비비를 가린다. 그럴 때 옳고 그른 걸 분명하게 따져서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옳고 그름, 옳지 않은 것과 옳은 것을 표현하기 때문에 서로 반대말입니다. 상대되는 한자죠. 그래서 여기 옳을 시자를 사용한 시인이란 단어, 잘못을 시인했다. 그렇다고 인정을 할 때 시인이란 단어를 씁니다. 어떤 내용이나 사실이 옳거나 그러하다고 인정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일비자를 활용해서 비상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안일비, 평상상자를 써서 평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아래에 설명이 나와 있죠. 비상은 평범하지 않음 또는 뜻밖의 긴급한 사태, 비상사태가 발생했다. 비상시에는 대피하라 이런 말 쓰죠. 그럴 때 씁니다. 다음은 건곤이란 뜻 단어입니다. 건곤. 건곤은 하늘건 땅곤. 하늘과 땅을 의미합니다. 하늘과 땅. 여러분들 하늘과 땅을 나타내는 말에는 천지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하늘천, 땅지. 같은 의미예요. 이것도 역시 하늘과 땅을 의미합니다. 비슷하죠. 건곤, 하늘건, 땅곤. 여기도 천지도 하늘천, 땅지. 그러니까 서로 반대말이죠. 이번에는 공평할 공자와 사사로울 사자를 써서 공평한 것과 사사로운 것을 의미하는 공사입니다. 사람이 공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대통령이 되거나 국회의원이 되거나 어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공적인 업무와 개인적인 일을 구분해서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 공적인 일을 처리할 때 개인적인 감정이나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런 권력이나 권리를 사용하면 부정부패가 발생하죠. 그래서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자, 공자가 들어간 단어는 공공이란 단어도 있죠. 공공 질서를 지킨다 뭐 이런 말 많이 쓰죠. 공공 물건을 소중히 여기자 이런 말도 쓰죠. 나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여럿이 같이 쓰는 것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사유재산이라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걸 뜻합니다. 밑에 설명 나와 있어요. 공공은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에게 모두 두루두루 다 관계가 있는 것을 공공. 그 다음에 사유는 개인이 사사로이 소유함. 이런 것들을 사유라고 그러죠. 이번에는 뜻이 비슷한 의미로 나와 있습니다. 뜻이 서로 비슷한 한자가 나와 있어요. 여기 길령자에 오렐구자. 시간이 길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되었다. 이것은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치면 영구라는 단어가 돼요. 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 반영구적으로 쓴다. 이런 말 쓰죠. 어떤 제품을 샀는데 반영구적 또는 영구적 이런 말 쓰죠. 아주 오래오래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영구라는 말, 영자를 이용한 단어에는 영원이란 단어가 있어.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 시간이 영원하다. 이런 말. 자, 여기 영원이란 단어의 의미가 나와 있어. 어떤 상태가 끝없이 이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또는 시간을 초월하여 변하지 않는 것을 영원하다. 우리의 우정은 영원할 거야 라는 말. 영원이라는 말. 흔히 쓰는 말이죠. 그 다음에 장구라는 말이 우리가 북이나 이런 음악도구처럼 치는 그 장구가 아니라 긴장자의 오렐구자입니다.
여기서도 장자가 길다라는 뜻을 지닌 장자예요. 시간이 길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길고 오래되는 걸 장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밑에 설명이 나와 있죠. 매우 길고 오래. 장구한 세월 이런 말 많이 쓰거든요. 장구와 영구는 어찌 보면 같은 의미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도 나온 단어가 비슷한 의미의 한자입니다. 우리 임금님이나 황제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임금황, 임금제 둘 다 임금이란 뜻을 지니고 있는 그런 글자들로 황제라는 단어를 만듭니다. 황자가 들어간 단어에는 황실이 있어요. 황실의 뜻은 임금 황자의 집실자예요. 그래서 밑에 설명을 보면 황실이라는 건 황제의 집안을 의미합니다. 왕의 집안은 왕실이었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임금제자를 이용해서 제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임금이란 뜻이에요. 한마디로 제왕. 제왕은 왕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밑에 써있죠. 황제와 국왕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제왕, 황제 비슷하게 쓰이는 것입니다. 자, 여기 또 비슷한 뜻. 반드시 필자와 반드시 숫자가 합쳐서 필수라는 단어가 됐어요. 필수 조건이라든가 필수품이라는 말 많이 쓰죠. 생활 필수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물건을 필수품이라고 그러죠.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을 필수품 할 때 필수 이걸 씁니다. 반드시 필에 반드시 숫자. 그래서 같은 의미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여기 자, 필연, 필수, 필자가 들어가는 단어를 이용해서 나온 단어들이죠. 자, 여기 해석이 나와 있어요. 필연이라는 말. 사물의 관련이나 일의 결과가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자, 우연이라는 말. 우리가 우연이라는 말은 반드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 그렇게 인연이 맺어진 것은 우연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은 필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필수, 아까 설명했었죠. 꼭 있어야 하거나 꼭 하여야 되는 것, 꼭 해야만 하는 것을 필수라고 표현하죠. 과제를 제출하는 건 필수입니다. 그죠? 그럴 때 필수라는 단어 일상생활에 많이 쓰고 활용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병렬 관계로 사용되는 일상 용어들을 살펴보았습니다.